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센 B단계로 진행할게요. C단계 문제는 앞선 영상에 센 B 더하기 C라고 써있는 제목의 영상이 들어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길 바랄게요. 자, 일단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등비수열 합 공식이 나오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에 활용을 할 건지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한번 할 건데 이제 문제 풀 때 적용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제 우린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과 공비의 n-1제곱으로 이렇게 일반항을 나타냈었던 걸 배웠었죠, 예전에. 자,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걸 뜻했어요. 자, 근데 이러한 등비수열에서 이제 sn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n번째까지 합을 나타낼 수 있는데 등차수열에서도 첫째 항, 공차, 항의 개수 이제 a, d, n 이 세 개의 값으로 등차수열의 합 sn을 나타냈던 것처럼 등비수열에서도 가능한데 증명 과정이 조금은 달라요. 한번 이제 보고 넘어가세요. 자, 첫째 항부터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쵸? sn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rsn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밀어서 자, 이 값을 그냥 이제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이제 펼쳐볼게요. 그래서 ar에 n-1제곱까지겠죠. 그쵸? 지금 이제 처음에 a1, a2 이렇게 썼던 거를 지금 이제 직접 항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r을 곱한 값은 여기에 다 이제 r이 곱해지는 거, 여기 r이 곱해질 텐데 그걸 이제 한 가지 밀어서 써볼게요. 왜냐면 여기 r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위에가 이렇게 위아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ar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한 걸 오른쪽에 하나 밀어 쓴 거예요. 여기는 ar 제곱 되겠죠? 그럼 쭉쭉 가서 여기는 역시 ar n말 됐고 그 전 번째 게 왔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게 온 a 자 r n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변끼리 빼주게 되면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주면 좌변에 1-r에 sn이 나오고 우변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사라지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a 빼기 요거 빼기 요거 ar n제곱 남으니까 a로 묶어서 1-r의 n제곱 따라서 sn은 1-r분의 1-r의 n제곱 a가 붙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는 분모 분자에 -1을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됩니다. 어떤 거든 상관이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잘 보면은 공비가 1이 되면은 분모가 0이 돼요.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이 적용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애초에 공비가 1이면 여기가 1인데 그죠? 그럼 sn 빼기 sn이 돼서 이제 이 식이 그 사실상 좌변 0, 우변이 0이 되어서 그쵸? 그냥 이제 당연한 말이 되는 거예요. sn을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하나만 외웁시다. 하나로 통일해서 갈게요. 이걸로 가고 가끔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고만 있으면 혹시 문제에서 대처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제 r이 1일 때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sn은 그냥 na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 r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이 a면은 공비가 r이 곱해지는 건데 그 1이니까 모든 항이 다 a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첫 번째 항도 a고 n번째 항도 a니까 sn은 당연히 이걸 다 더한 a가 n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na라고 따로 공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워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1일 때랑 이 아닐 때로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를 일단 써놓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을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이제 써먹겠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직접 나타내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먹어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그 값이 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될 텐데 사실 이거를 쓰려면 잘 보시면 너무 당연해도 r이라는 값과 a라는 값, n이라는 값 세 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알려줘 버리면 그냥 SN 써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 앞쪽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섞어서 준 다음에 첫 번째 항과 공비와 n을 구하는 상황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그 간단한 예시로서는 이런 게 있었죠. 두 가지 항을 주는 거예요. 항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항을 줘가지고
직접 구하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쉬웠죠. AR이 6이고 AR 세제곱이 54니까 연립해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A도 구하고 R도 구하고 해서 이제 원하는 뭐 이렇게 S10이다라고 했을 때 N도 그럼 알게 되는 거니까 공식 외운 상태에서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는 AN이라는 수열을 주지만 실제로 이제 항의 합을 구하라는 거에서는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항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AN이라는 게 등비 수열인데 이 등비 수열에서 새롭게 파생되는 수열은 이런 것들 저번 시간에 뭐 수업 때도 있고 영상에도 들어있어요. 그쵸?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다시 등비 수열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비랑 첫 번째 항의 변화에 대해서만 보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 친구는 요거에 해당되겠죠. 잘 보면 요거 그쵸? 홀수 번째 항이니까 항이 두 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공비가 R제곱이 된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항은 동일하겠네요. 그쵸? A로 동일한데 그리고 항의 개수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한 개수가 되는 거니까 총 몇 개가 될까요? 9개가 되겠죠. 그쵸? 이 9개가 되면 세봐도 되고요. 사실 손으로 세봐도 되고 값이 클 때는 당연히 요거에 해당하는 일반항인 en-1을 만들어서 이게 17이 된다. 그래서 이제 n 값이 9다. 9번째 항이다라고 구해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렇게 굳이 물어보지 않고 a 31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A 뭐 55다 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이 만약에 자연수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빼주고 1을 더한 게 개수잖아요. 이렇게 홀수계일 때는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요거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만들어주고 뭐 2k 뭐 2n-1이다. 역시나 이제 2n-1이 31이 될 때, 55가 될 때 그 n 값은 16부터 해서 n 값은 28까지니까 13개다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있어야겠고 어쨌든 포인트는 구하라고 하는 그 SN 식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열 공비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확인을 해야겠죠. 네, 조금 이따 문제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기본적으로 외워야겠고 그 다음 나타내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때 조금 이제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S3과 S6 같은 것만 이제 식을 써봐도 R마 1분의 A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R마 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2배 또는 뭐 3배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왔을 때는 n 값이 나왔을 때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식을 정리해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써 있는 요만큼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뭐 2라고 줬고 처음에 이걸 6이라고 줬으면은 여기다 그냥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가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을 그냥 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항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풀이를 좀 주의하면서 이따가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등비수열의 합 파트는 개념적으로 할 거는 많이 없어요. 공식을 그래서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해만 해줄 수 있으면 되고 공식을 이제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으면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공식은 살짝 거들 뿐 앞 단에서 했던 등비수열의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잘 공부하시면 여기 부분은 문제 풀 때도 큰 무리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포인트 되는 사항들만 따로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제가 풀 문제들을 선택을 해놨는데요. 가벼운 것들도 있고 연습용이니까 가볍게 풀리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건데요. 네, 이제 등비수열 줬을 때 첫째 항 알려줬고 공비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SN이라 할 때 그 SK가 어쩌고다 라는 거니까 SK는 그냥 SN에서 문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식을 써보면은 자, R-1 근데 저게 1-R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1-R 다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1-R의 n제곱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가 참 많죠. 첫째 항도 음수고 여기도 마이너스 어차피 이건 플러스가 등일할 거지만 여기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작성할 때 대충 쓰지 말고 주의를 해야 돼요. 하분의 마이너스 1마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마 3의 n제곱이다. 근데 그게 364다라는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고 적절히 해가지고 풀면은 700 몇이 나오나요? 729 나오나? 3의 n제곱이? 3의 n제곱이 729 나올 것 같아서 n값이 뭔가요? 6인가요? 어쨌든 뭐 그거는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계산이니까
그리고 다음. 자, 이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준 등비 수열은 너무 공비랑 첫 번째랑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굳이 이제 AR제곱 말게 AR 6제 안 나타내도 세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이니까 4제곱이 곱해지겠죠. 근데 그게 4라는 거니까 이제 R제곱 값은 이제 뿔마 2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R 값을 나타내려면은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겠죠. 그렇죠. R제곱은 2죠. 제곱이니까 무조건 2인데, 그럼 이제 R의 입장에서는 뿔마 루트인데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롭게 구하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은 어차피 공비가 R이 아니라 R제곱이거든요. 보다시피. 왜냐하면 이 수열은 우리가 배웠듯이 AN 제곱이라는 수열인데, 그러면은 등비 수열 AN에서 AN 제곱을 하면 당연히 모든 항들이 다 제곱됐으니까 첫째 항도 제곱이 됐겠고 공비도 제곱이 됐겠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게 이거의 공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돌아갈 때는 R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R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쨌든 이제 요 2로 나눠줘서 첫 번째 항은 3이 된다라는 것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첫째 항이 9죠? 제곱이니까. 첫 항이 9고 공비가 2고, 그쵸? R제곱이니까 항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그걸로 S10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 첫째 항 2의 항의 개수 -1이다. 정답은 딱 이제 4번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자, 여기죠. 아까 말했던 파트인데 세 문제 풀어볼게요. 세 문제. 자,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냈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써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한번 이제 작성해보세요. R마 1분의 A, R의 N제곱 -1, 30이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도 R마 1분의 A, R의 EN-1이 50이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쓸 수 있으니까 A, R, N마 1, R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서 앞에 써있는 이게 여기까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30 넣어주면은 얘가 그럼 3분의 5가 돼야지 곱했을 때 50이 되겠죠. 따라서 R의 N제곱은 3분의 2다 라는 걸 구해냈고, 구하라고 하는 요 값을 이제 다시 써보면은, 자, S3에는 R마 1분의 A, R의 3n제곱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R의 n제곱이 3분의 2니까 여기 3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이거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27분의 8로 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n제곱 3분의 2 알면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그냥 구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Rn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대입 한번 해보면 R마 1분의 A, 자, R의 n제곱 3분의 2 넣어주면 마 3분의 1, 그리고 이거는 30이다.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R마 1분의 A가 마 90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0 넣어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0 곱하기 27분의 8 약분한 게 답이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A도 못 구했고 R도 못 구했고 N도 못 구하고 그냥 문자인 상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통째로 나오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는 거 이용해서 이걸 구했을 때도 여기 대입했을 때 이만큼의 값이 그냥 통째로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식의 풀이에 좀 익숙해져야 하는 게 등비수열 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첫째 항이 1이라고 알려줬고 공비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짝수번째, 홀수번째니까 당연히 새롭게 등비수열이 맞겠고, 첫 번째 항은 A제곱, 아니 AR, 첫 번째 항은 A, 동일하죠. 공비는 R의 제곱, 그쵸? 항이 2개 넘어가니까 역시나 이것도 R의 제곱이에요. 항의 개수는 무조건 K개, 그쵸? 여기가 말 그대로 일반항이니까 K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K에 1 대입한 게 얘고 2 대입한 게 2고 3 대입한 게 이거고 쭉쭉 가다 K에 K를 대입한 게 얘니까 말 그대로 K번째, 이것도 K번째가 됩니다. 항의 개수는 둘 다 K개예요. 그걸로 이제 N 공식을 써보면 여기 항에서 K니까 그냥 SK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R-1, 공비가 R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뭐라고 쓰죠? R-2n-1이라고 써야겠죠? 왜냐면 이제 R제곱이 공비인데 자, 잠시 2K죠. 2K R2K-1이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아니라 공비가 R제곱인데 거기에 K제곱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게 17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도 여기서 또 이제 SK를 써보면은 비슷하죠. R제곱 -1분의 첫 번째 항만 따르잖아요. 첫째 항, 그 다음에 R에 여기는 다 똑같아요. 뒤에는. 근데 이게 85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아래 있는 식이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기에 R만, 앞에 있는 R만 빼고 이 남은 애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잘 보시면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들어있는 이 식을 그냥 뭐라고 써도 되는 거냐면 85 곱하기
R이다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170이니까 R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잘 보면은 위아래에 있는 차이가 첫 번째 항에서 얘는 A고 얘는 AR이니까 여기 요 R만 빼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머지 R 곱하기 이 나머지 친구가 뭐다? 나머지가 밑에 있는 85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고 R을 구했으면은 뭐 이제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라는 건데 한번 대입을 해볼 자,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놓친 게 있네. 첫 번째 1이라고 줬는데 이걸 계속 A라고 했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A 값에다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A에다 1을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K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뭐, 여기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밑에 쪽에 대입해보면, 4-1분의 첫째 항 1 넣고, 이제 2의 제곱에 4의 K제곱, 4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85다. 이걸 풀어주면 되니까 평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00, 어떻게 되지? 196이니까 K가 4의 K제곱이 196이니까 요거는 K가 몇이죠? 네 잠깐만 자 맞나요 이거? 자 3, 20, 256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256이니까 K 값은 4가 되겠죠 그렇죠?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 1이라는 걸 안 쓰고 풀어서 이렇게 식에 다 A가 들어갔는데 이제 1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냥 R1이니까 R이라고 썼으면 되고 얘도 1이라고 썼으면 되는 거네요. 하여튼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렇게 나타내보니 연습을 좀 같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가 수업 때 공통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질문이 나왔던 이유는 다 이런 거였어요. 등비수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을 A가 공비 R이라 생각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수열이에요? 이게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나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미 배웠지만 얘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첫째 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가 돼요. 얘네 둘로 이 SN이라는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에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이 문제에서 AN을 쓴다기보다는 얘네들을 갖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이 친구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여기에 나오는 이 A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이 일반항이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해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3, S6을 쓸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R-1분의 A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R-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쓰기로 했죠. 세제곱 마일 세제곱 플러스 1 그래서 그게 3이다.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써야 앞부분에 있는 여기까지가 여기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7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R세제곱 플러스 1인 양변에 27 곱하면 81이 되니까 R세제곱은 80이다 라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차피 R값을 나타내려면 이제 거듭 제곱근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거듭 제곱근으로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R세제곱이 80이라는 사실을 그냥 써먹어서 또 대입해가지고 이만큼의 값을 통째로 구해주고 그럼 이제 이걸 나타냈을 때 걔네 두 개가 딱 쓰이면서 답이 구해지게 되는 그 뒤에 풀이는 아까 전에 풀었던 어디였죠? 아까 전에 풀었던 그 문제가 이거였나? 어쨌든 이제 어떤 문제랑 완벽하게 일치하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일치하게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길 바랄게요. 네, 뒷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뭐 활용에 대한 거는 사실 문제 풀다 보면 여기 나오는 일정한 비율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그 공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뭐 10% 증가한다, 뭐 증가 감소에 대한 것도 아마 알 겁니다. 10% 증가하면은 곱하기 이제 100분의 110.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1.1을 곱하게 되는 꼴이니까 여기는 이 숫자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일정한 비율 똑같은 몇 배씩 늘어난다 이런 거를 R이라는 공비로 놓고 식 설정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형은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1020번 문제 정도만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로 골랐고요.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주의사항 얘기해주면 항상 이거였죠. SN이라는 식이 쭉 나와요. 그럼 이거를 통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건 항상 2부터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S0가 0일 때만 1부터 성립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0이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A1 값은 S1으로 따로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SN의 식을 보니까
S0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Sn 빼기 Sn-에서 An 구하면은 반드시 n이 2부터 성립한다고 해줘야 되고 첫 번째 항은 단독적으로 Sn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Sn-Sn-1은 이게 써있구나. 이거든 5의 n-c 여기에서 n자리에 n-1 대입한 거 계산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5의 n 빼기 5의 n-1이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로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작은 지수로 묶어줬을 때 자, 5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4 곱하기 5의 n-1이 일반항이 됩니다. 일반항을 딱 구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등비수열이구나 캐치해야겠죠. 근데 주의사항은 어디부터? 두 번째 항부터라는 거예요.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만 등비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그냥 따로 구해보니까 자, 콤마가 여기 있어. 그리고 첫 번째 항은 S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는 4예요. 첫째 항이. 그래야지 첫 번째 항부터 나오는 등비수열이라는 건데 지금은 2부터 되므로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다. 두 번째 항이 이제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항부터는 20이다. 세 번째 항이 100이다. 여기부터 공비 5가 곱해지면서 가는 두 번째 항부터의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유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일반항 우리가 구한 게 2부터라는 말이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다 된다는 건데 여기 1을 대입하면은 여기에 1을 대입한 첫 번째 항이 4가 나오는데 3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니까 이유는 틀리게 된 거고 여기서 이런 것도 낚시하기 딱 좋죠. 첫째 항과 셋째 항 물어봤으니까 첫째 항을 구할 때 이걸로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해놓은 일반항에서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면 여기 1을 대입한 걸로 첫째 항을 구했을 테니까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이제 뭐가 되죠? 우리가 아까 여기 대입해서 구한 100이 되니까 103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1 대입해서 구했으면 104라고 했을 거예요. 첫 장이 4라고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그땐 틀리다고 이걸 해버릴 텐데 사실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주의하세요. 네, 시험에서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A2n의 공비가 25냐 물어봤는데 근데 AN이라는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얘도 등비라고 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말했듯이 둘째 항부터는 등비 수열이야. 근데 이거는 짝수 번째 항이니까 둘째, 넷째, 여섯 번째 항을 모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 애초에 등비 수열을 형성하는 항부터 얘기하는 것이니까 등비 수열에 공비가 제곱이 된 값을 물어봐서 5의 제곱이니까 25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걸 틀리게 내려면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이거의 공비가 25다라고 한다면 이 디귿 보기는 그때는 틀리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수열은 홀수 번째 항들 모으니까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쩍쩍쩍 가고 있는 수열인데 분명히 지금 첫 번째 항은 이 등비 수열의 규칙이 깨지게 돼요. 그렇죠? 이 뒤에부터만 등비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부터 홀수 번째 항들을 다 모았다면 그거는 이렇게 넘어갈 때 한 칸 넘어갈 때 5니까 두 칸 넘어갈 때 25씩 쭉쭉 넘어가는 등비 수열에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A2n 플러스 1이니까 틀리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이걸 맞게 내려면 방금 말했듯이 세 번째 부터 등장하도록 2n 플러스 1이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n 값에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3이니까 세 번째 항부터 두 칸씩 전부 다 똑같은 규칙으로 25가 곱해짐으로 공비가 25인 등비수열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디귿 보기는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애초에 짝수 번째 항이어서 첫 번째 항 여기 대입했을 때 A2부터 시작하니까 맞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난이도 중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난이도 이건 상이죠. 그렇죠? 요게 이런 걸 상을 줘야 되고 정교하게 풀었을 때 기니디를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거지 대충 해서 그냥 맞췄다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원리합계라는 파트가 좀 나오는데 이 원리합계는 그냥 이제 문제풀이 방식에 대한 것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뒤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전에 좀 비중 있게 다뤘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자, 연이율이 4%라는 거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했을 때 매년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은 4%의 연이율이 1년마다 적립돼서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1년 후에는 그 돈은 100만 원에다가 4%만큼 증액시킨 1.04가 곱해져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00분의 104가 곱해지는 거니까 1.04라고 써봤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값에다가 그 상태에서 4%가 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리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100 곱하기 1.04에다가 또다시 1.04 곱해지는 거니까 지수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1년 올라갈 때마다 지수로 올라가니까 5년 동안은 처음에 있던 금액에 1.04가 총 이제 5번 곱해진 금액으로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계속 넣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편합니다. 첫 번째 해에 넣은 100만 원은
5번 이자가 붙어요. 5년 동안 붙을 테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00 곱하기 1.04의 5제곱이라는 금액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연도에 넣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지금 이제 봅시다. 5년째 말이라는 거는 처음에 넣었던 연도에서 그냥 5년 정도 지나간 5년이 지나간 후에 금액을 산출하는 거니까, 그 다음 번째 해에 넣어준 거는 4년 동안만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4제곱 되고, 이제 역시나 세 번째 해에 넣은 거는 100만 원에서 3번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자가. 그럼 마지막 연도에 넣은 거는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00에다가 이자가 한 번은 붙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년 초에 넣는다고 했는데 말에 적립금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마지막 연도에 넣은,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의 초에 넣은 100만 원도 그냥 1년 동안의 이자가 쌓여서 그 말에 이제 그 이자가 생긴 금액, 이자가 한 번 붙은 금액, 한 번은 붙은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뭐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 100만 원씩 매년 5번 이렇게 넣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안 썼죠 제가. 100만, 근데 이왕 쓴 거네 써버립시다. 100 곱하기 1.04의 제곱이다. 이렇게 100만 원씩 넣은 게 5년 후에, 4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렇게 돈이 풀어나서 얘네들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거 합 구할 때 그냥 등비수열이죠 이거, 그쵸? 이게 첫 장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공비가 1.04 곱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게 첫 장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 썼을 뿐이고, 다 더할 때는 꼭 이 방향으로 더할 필요 없잖아요. 이 방향으로 더하면 공비가 1.04분의 1이 되니까 계산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S5라는 값은 1.04 공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을 요걸로 봐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을 문제에서 1.2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04가 될 테니까 이제 분모 분자의 소수가 많아요. 계산만 좀 잘 해주도록 하세요. 분모는 0.04고 분모는 뭐 여기 100이 곱해지니까 104 곱하기 1.2 빼기 1이 0.2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 분자에 또 100을 곱해서 4분의 104 곱하기 20이다 계산해주면은 뭐 520만 원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원래는 500만 원 넣은 건데 20만 원이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자, 남은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풀어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네, 가능할 것이고, 한번 푸시고 C단계에도 몇 문제 선택해서 푼 그 앞선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까지 풀고 그 문제까지도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근데 난이도 갭 차이는 좀 있어요. 아무래도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다 보니까 한번 복습해보는데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할게요.